안전한 TV가 전하는 더데이 그날의 이야기. 뜨거운 화염을 뚫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붉은 영웅들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웃을 헌신하던 붉은 영웅들이 아스라이 사라져간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 2001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아직은 공기에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는 3월 3일 토요일 아침, 119 구조대에 근무하는 권 대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이날 권 대원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 근무 중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근무 시간 동안 수차례 이어지는 출동으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자정이 지났고 시계는 새벽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앞선 5인 신고를 처리한 뒤 소방서로 복귀하던 그때 갑작스럽게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고가 일어났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1년 3월 4일 일요일 새벽 3시 47분, 도로 위엔 사이렌을 울리며 홍제동으로 급하게 달려가는 소방차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새벽 시간, 그 어떤 차량보다 신속하게 움직이던 소방차는 갑자기 멈춰서야 했습니다. 1분 1초가 부족한 그 순간, 골목 양쪽에 세워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소방차 앞을 막아선 겁니다.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방차 운전대원은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구조대원들은 일말의 고민 없이 각자 빠르게 장비를 챙겨서 골목길을 내달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구조대원들이 들고 있던 장비는 개인당 25kg이 넘어가는 무게였습니다. 그걸 짊어진 채 200m가량을 쉬지 않고 내달려갔습니다. 당시 소방차 20여 대와 소방관 46명이 출동을 했지만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들 때문에 화재 현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던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결국 100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에서 소방 호스를 끌어와서 가까스로 화재 진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을 내뿜고 있던 화재 현장은 다세대 연립주택이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방관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진화 시작 5분여 만에 집주인 및 세입자 가족 등 7명을 무사히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아들이 안에 있다는 집주인 아주머니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를 들은 소방관들은 지체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요. 당시 일부 대원들은 방어복이 없어서 방수복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수색에 이어 2차 수색을 위해 집안에서 재수색 중이던 그때 엄청난 굉음과 진동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화재는 누군가의 방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을 붙인 사람은 다름 아닌 소방관들이 목숨을 바쳐 구하려고 했던 집주인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2층 다세대 연립주택 전체가 화재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졌고 소방관 9명이 건물 속에 그대로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던 그날의 사고. 건물 붕괴 직후인 오전 4시 18분, 다른 화재 신고 장소를 정리하고 뒤늦게 도착한 녹번 1소대와 시내 11개 소방서에서 추가로 투입된 구조대원 200여 명도 마땅한 구조장비조차 없이 삽과 망치를 들고 필사적으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3명의 소방관은 구조해낼 수 있었지만 나머지 6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생각 하나로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소방대원들. 그런데 이 사고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1년) 사건 당시 소방관들은 24시간 맞교대 격일 근무라는 조건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119 신고 건수는
2022년 기준 1254만 6,469건, 구급 출동 횟수는 356만 4,720건입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외에도 장비 점검, 행정 업무, 안전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함께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다가구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 대한 규제가 미비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화문을 비롯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소규모 건물에 대한 불법 개조를 비롯해 소화 설비의 부재, 그리고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식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홍제동 화재 사건 순직 소방관들을 위한 대국민 모금 운동이 벌어졌고, 합동 분향소에는 3일 동안 3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당시 소방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그날의 사고 이후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들이 마련됐는데요. 먼저 높은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2001년 당시 24시간 맞교대 격일 근무 형태를 사고 이후 3교대 근무로 개선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방화복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방화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국민들의 모금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계기가 마련됐고, 의무소방대가 창설됐습니다. 또 소방관 제복의 시인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황색 기동복으로 통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6명의 영웅들은 사후 한 계급씩 추서가 됐고, 모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의 주차 면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기존에는 면적 120평방미터당 한 대씩이었던 다가구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한 대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날의 사고 이후 소방제도를 비롯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는 6명의 영웅들의 피땀 서린 희생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상 우리 주변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소방 안전, 늘 엄격하게 점검하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안전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소방관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오늘, 나아가 내일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안전한 TV가 전하는 더데이 그날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